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이스크림 드실 때 콘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컵으로 드시나요? 이거 은근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만큼 중대한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콘파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갈 때쯤 그 마지막 남은 원뿌령 꽁다리 부분,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아서 초콜릿이랑 섞여 있는 그 엑기스. 그거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니겠어요? 바삭바삭 씹는 맛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와자 깨물어 먹는 이 아이스크림 콘. 이 맛있는 발명품이 사실은 아주 우연한, 아니 어쩌면 아주 절박했던 순간에 탄생한 합작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공장에서 뚝딱 찍어낸 줄 알았던 물건들 속에 숨겨진 반전 드라마.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일상 속 제품들의 숨겨진 역사, 아이스크림 콘의 탄생 비화를 아주 달콤하고 바삭하게 들려드릴게요. 귀만 열어두세요. 침샘은 책임 못 집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렸어요. 바로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였죠. 전 세계에서 온 신기한 발명품과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잔뜩 멋을 부리고 박람회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았던 거죠. 기록적인 폭염이 세인트루이스를 덮쳤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 있잖아요. 햇볕은 쨍쨍하고 바닥에 열기는 올라오고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박람회 구경이고 뭐고 다들 아이고 더워라, 뭐 시원한 것 좀 없나 하면서 혀를 내두르고 다녔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 가장 신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장수였죠. 박람회장 한쪽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아놀드 포나초라는 상인의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아이스크림 푸는 스쿱을 쥔 팔뚝의 알이 100일 지경이었대요. 아마 포나초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야, 오늘 매출 역대급 찍겠는데 이 돈으로 뭘 할까? 집을 고칠까? 새 마차를 뽑을까?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퍼담았겠죠. 줄 서 있는 손님들의 표정은 더위에 지쳐 짜증이 가득했지만 포나초 씨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고 했던가요? 너무 잘 팔려도 문제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한창 피크타임인데 포나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던 종이 접시가 똑 떨어진 거예요. 요즘처럼 일회용품이 흔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준비해온 물량은 이미 오전에 동이 나버린 거죠. 상상해보세요. 가게 앞엔 손님들이 돈을 흔들며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는데 정작 아이스크림을 담을 그릇이 없다니. 이건 뭐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간 꼴 아니겠어요? 포나초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겠죠. 저기, 손님들 죄송한데 그릇이 다 떨어져서요. 그냥 손바닥에 받아가실래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장사 끝 하고 문을 닫기에는 저 엄청난 대기줄이 너무 아까웠을 겁니다. 포나초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뭐라도 대체할 게 없을까 하고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바로 옆 가게 아저씨였어요. 포나초 가게 바로 옆에서 와플을 팔고 있던 시리아 출신의 어니스트 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하미 씨의 상황은 포나초 씨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누가 뜨끈뜨끈한 와플을 먹겠어요? 다들 시원한 아이스크림만 찾지. 목 막히고 뜨거운 와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죠. 하미 씨 가게는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미 씨는 옆 가게의 난리를 아주 복잡미묘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휴, 저 집은 그릇이 없어서 난리고 나는 와플이 남아 돌아서 난리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었겠죠. 땀 흘리며 당황해하는 이웃사촌 포나초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장사 잘 되는 게 부럽기도 하고
내 신세는 처량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멍하니 옆집 구경만 하던 하미 씨의 머릿속에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발견이었죠. 잠깐만. 내 와플은 얇고 널쩍하잖아. 그리고 막 구워냈을 땐 따뜻해서 말랑말랑하고. 그래. 이걸 그릇 대신 쓰면 어떨까? 하미는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각 구워낸 뜨거운 와플을 집어들고는 손이 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꽃갈콘 모양으로 돌돌 말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뜨거움을 참아가며 장인 정신으로 말았을 거예요. 아 뜨거 하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돌돌 만 와플을 잠시 들고 있자 금세 식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 바삭하고 단단한 고깔 모양으로 굳어졌습니다. 하미는 완성된 와플 고깔을 옆집 포나초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이복의 포나초, 접시 대신 여기다 한번 담아봐. 이거면 될 것 같은데. 포나초 씨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좀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이게 무슨 해괴한 조합이야? 반신반의하며 엉겁결에 그 와플 고깔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턱하니 올렸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야말로 대박 중에 초대박, 초대형 홈런이 터진 거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비주얼에 일단 시선이 집중됐죠. 어머, 저게 뭐야? 아이스크림을 빵에다 담아주네. 하면서요. 호기심에 한입 베어 문 순간 사람들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따뜻하고 고소하며 바삭한 와플의 조합. 이건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더 혁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다 먹고 나서 쓰레기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접시는 먹고 나서 버려야 했지만 이 와플 콘은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 끝이니까요. 먹을 수 있는 그릇이라니.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친환 경적이기까지 했죠. 손님들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마지막 남은 와플 꽁다리까지 쪽쪽 빨아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기막힌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그날 두 사람의 가게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완판, 와플도 완판. 포나초 씨의 위기가 하미 씨의 기지 덕분에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와플을 말아서 아이스크림을 담아 파는 상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콘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라는 게 늘 그렇듯 아이스크림 콘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들도 존재합니다. 1904년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하지만 이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의 와플 상인과 아이스크림 상인의 협업 에피소드가 가장 극적이고 널리 알려진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단순히 물건을 발명한 이야기를 넘어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 배어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무심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사 먹던 그 콘. 아이스크림에 이런 절박하고도 훈훈한 반전 드라마가 숨어 있었다니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요. 살다 보면 포나초 씨처럼 예기치 않게 접시가 다 떨어진 것 같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당장 해결책이 안 보여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순간들이요. 하지만 그럴 때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옆에 팔이 날리던 하미 씨가 쥐고 있던 와플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해결책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타인의 장점과 만나서 생각지도 못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손을 내미는 순간 마법처럼 풀리기도 하는 법이죠. 그날 하미 씨가 경쟁심에 눈이 멀어 쌤통이다 하고 외면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뻥튀기나 빳빳한 종이 그릇에만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와플. 상인의 작은 관심과 재치가 전 세계인을 즐겁게 만든 맛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아이스크림 콘 하나 사드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한 콘을 한 입 베어 물면서 120년 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며 와플을 말았던 그 두 상인의 유쾌한 협업을 떠올려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담아줄 멋진 와플 콘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일상 속 제품의 숨겨진 역사,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달콤하고 바삭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